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병원 이탈 등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이거 정말 문제가 많지 않나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수차례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의료인들은 병원을 떠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약 20년 전 병원에서 진료받고 병원에서 약을 조제하여 약을 타던 시절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최대 일주일까지 탈 수 있었고 병원에서도 주사도 많이 놓아주었지만 지금은 감기 걸려도 병원에서 주사를 놓아주는 곳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업 후 거의 3년 만에 병원비와 약국 조제비는 2배나 올라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 약국은 공무원처럼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주말에는 대부분이 쉬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란 말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 정원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플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문제가 불거지자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전공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 과목인 뇌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줄고 있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의대생이 많으면 필수과 지원도 많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인기과 지원 수도 많아져 수급 분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필수 의료과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전공의들의 필수 의료 과목의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수 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 구조다. 적자 구조가 지속되니 전문의 채용이 어렵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필수 과목 수술 수가는 원가 80%에 불과한데 원가만 맞춰도 필수 의료는 살아난다. 우리는 당장 국민 생명과 연결되는 필수 의료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주 요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과 교수, TO 확대 및 사립대 투자의 후속 관리를 통해 교육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도 입학생 2년간의 예과 과정 동안 국립대 교수, TO 확대 및 사립대가 후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980년도 국립의대를 다녔는데 해부학 실습에서 카데바의 부용 시식는 6구에 불과했으며 카데바 한 구당 15에서 20명 정도가 봐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실습하기도 어려웠다며 강의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대 교육은 실습 위주와 수술장이 중요한데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로 우리나라 의료비도 크게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정현은 의대 정원 증원 시 요양급여 비용 추이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할 경우 2040년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약 6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약 17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인 경우 2040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의대 정원 현상 유지보다 각각 약 34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비 주요 결정 요인은 고령화가 가장 크며 의사수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가 의협 질문에 반박한 자료에 따르면 골든타임 내 치료와 의료비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골든타임 치료 시 연간 7,636억 원 절감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의사 부족 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건강보험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정부와 의료계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의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저출산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나 의료 인력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생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이었는데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으며 OECD 평균 3.2명에서 3.7명으로 0.5명 늘었나. 우리나라가 OECD 대비 0.1명 늘었지만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의사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원을 동결해도 30% 증가폭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증가폭은 40에서 50%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하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의사수 부족과 고령화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던 복지부였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인하며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의학분업 과정에서 현장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연 3,058명 수준을 동결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시작이었던 2020년 정부가 나서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파업 등을 고려하는 등 반발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면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고 인력 재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의사수 부족 문제를 거론한 복지부는 기초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행사 첫 번째 발제에서 2021년 진료과목별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근거로 기존 원안대로 의사수를 유지한다면 2025년 5,516명을 시작으로 2030년 14,334명, 2035년 27,232명 등 앞으로 의사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의료 인력 수급 필요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을 주제를 통해 설명했다. 권 위원은 현재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인구 최고치가 예상되는 2050년 기준 약 2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그 수준은 현재 정원의 5% 증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단순한 개념에 그쳐 있다. 이 같은 접근 방법으로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사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오히려 한정적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규제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일찍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적정한 의사 수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수가 늘어난다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의사수와 의료비 지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1인당 의료비는 17% 증가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사를 늘려도 필수 과목 기피와 의료 취약, 지역 회피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보건 당국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여러 의견 다 들어보면 전부 맞는 말 같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파업 의료 거부하시는 의사님들은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해주세요.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건강보험금을 내지 않았던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치료하고 다시 돌아가는 얌체 행위를 제한시켜야 합니다. 이상 나란말이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